모든 나라가 손해배상액을 법으로 정한 경우가 없습니다. 판례로서 정할 뿐입니다.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저희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자,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당초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장을 했던 일부 시민 언론 단체들, 언론 시민 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짚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네. 일단 허위 보도 또는 조작 보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허위 보도까지 징벌의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경우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오보까지도 징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허위 보도라는 게 마치 누구나 딱 똑같이 그리고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매우 곤란하고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개정안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언론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추정이요? 취재 과정에서 법률 위반을 하는 경우 이런 조항 같은 경우 사실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약간 녹취하거나 통화할 때 이런 거 다 잠입 취재라든지 녹취 공개 이런 게 다 사실 법률 위반의 소지들이 있는데 이런 걸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언론사에게 불리한 지위를 부담시킨다 하면 이 고발 탐사 보도에 꼭 필요한 이런 언론 활동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결국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굉장히 더욱 쉽게 만들어놨고 일단 언론 소송에서 언론이 불리한 지위라는 걸 법으로 못 박는 결과고 이건 언론에 대한 소송 남발을 더 부채질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부분의 국민은 이렇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있지만 이 문턱을 넘어선다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그날의 어떤 생계를 접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사실은 뭐 반차나 월차 이런 것을 내고 간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하고 중재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는 이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현 제도에 있어서 소송을 남발할 만큼 일반 시민들은 일상에서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가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어떠한 보호 요청 행위들이 사실은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법이 이것을 좀 더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론조사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것을 사실은 진실과 사실로서 확정한다는 태도인데요. 하나의 경향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벌제와 관련된 이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찬성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언론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이제 그런 경향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법의 어떠한 이 설립이나 어떤 개정을 그런 여론조사에 좌우된다는 것은 적절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피해 구제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절박한 요구들이 있다. 그런 열망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법 개정의 출발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 법에 어떠한 제출된 것들에 대한 완성의 논리로 이제 이용돼서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취재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 요소가 있을 때 중과실, 고의 중과실의 어떤 추정을 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이 돼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그럼 왜 하필 언론 분야만 이렇게 유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이걸 좀 냉정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언론이 곧 정치적 이슈, 정치적 이해관계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중들은 보통 자신과 관점이 다른 언론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늘 정권은 언론에 민감하고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입법자인 국회의원들도 지금 언론과 전쟁을 치르고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규제가 굉장히 쉽게 도입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야당이 반발은 하고 있지만은 정권에 따라서 이제 공수교대가 되었을 뿐 거의 유사한 언론 규제 시도가 전 정권에서도 있었고 지금 거의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뉴스도 사실 정치적 목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기능이 많지만 가짜 뉴스 규제 논의도 결국 정치적인 구호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언론의 개혁에 대한 지점들이 우리가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몇 시민사회단체나 이 언론 현업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언론개혁도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언론개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제 개혁들이 어떤 내용과 방향이 돼야 될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법안 자체가 그러한 논의를 이제 촉발시키는 어떤 계기로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문제는 결국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건에서 판결로 손해액 자체를 높게 인정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법원이 실무상 위자료를 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근데 이건 사실 언론 소송 분야뿐만 아니라 민사사법 전체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었었고 법원도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서 대법원이 2016년에 대폭 상향된 위자료 산정 기준안, 특히 명예훼손을 명시해서 그런 기준안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법원이 위자료 인정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정말 그런 극심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 액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언론 피해 구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기존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굳이 특수한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법에 명시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가 최초가 된다면 아마도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한 비판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